여러분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 어제 그 시장이 굉장히 큰 유동성, 그러니까 엄청난 변동폭을 보여줬는데, 사실 지금 증시대기 자금이 거의 100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B2도 거의 30조 정도 돼요. 사실 B2가 30조라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큰 내관이 될 수 있는데, 예전 같으면 아마 굉장히 많이 위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증시대기 자금이 100조이라는 것도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B2 대비 3배 정도의 증시대기 자금이 있다는 건 B2가 엄청나게 세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좀 받쳐줄 힘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어제 이걸 보여주듯이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시장에 꽤 오래 있긴 했지만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가 거의 5조가 넘어요. 5조. 이 5조란 물량을 누가 받았냐? 우리 개인들이 받았습니다. 5조 5천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대단한 역대급 매수로 보여줬죠. 뭐 코스닥이 이제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코스피가 역대급으로다가 굉장히 큰 외국인 기관과 개인들의 아마 힘겨루기 좀 돈싸움이 있었는데 물론 지수는 많이 급락을 했죠.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가 이제 꺾였는지 장기적인 추세가 꺾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제가 H앱이나 H한지를 찍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거나 떨어진다거나 이런 걸 맞추는 채널이 아니에요. 저 지금 저희 채널 리딩 채널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는지 내가 갖고 있는 기준선을 깼는지 또는 장기적인 추세를 무너뜨렸는지 아니면 지켜주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채널입니다. 어떤 종목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건 미래에서 태어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어요. 자, 먼저 지수 차트를 보면 지수 장기적인 추세는 지수에서 확인해야 되죠. 일단 코스피 차트, 코스닥 차트인데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보면 코스닥이 좀 밀리긴 했어도 이렇게 박스권 예전에 오래된 박스권을 거의 뚫어준 거예요. 예를 들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종목도 이제 이렇게 긴 박스권을 뚫어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여기서 그냥 여기 빵 때리고 날아간 애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반드시 그 조정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약간 어제 많이 밀리긴 했지만 지수 차트를 보면 여전히 이렇게 5일선 위에 있잖아요. 지금 5개월선 위에.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뭐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아직 들어오진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석이고 일봉에서 보면 물론 이 5일선을 깨긴 했는데 이렇게 11선이 따라 올라가요. 이렇게. 이 정도를 찍고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들어왔는데 보통 조정 들어올 때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21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21선을 깨면 이렇게 횡보 구간이 생기게 돼요. 아직도 20선 깨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코스피도 장기적인 추세까지 깬 건 아니에요. 월봉에서 5개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중기 추세를 지켜주는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코스피 자체도 뭐 시장이 크게 이렇게 추세가 완벽하게 꺾였다 이런 게 아니라 단지 조정을 주는 단계인 것 같은데 5선을 깨면 안 돼. 대신 어제 하루에 너무 크게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놀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저는 저 개인들 매수세가 5조인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증시대기 자금이 그만큼 좀 세단 얘기죠. 뭐 로봇, 반도체 할 것이 특히 어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을 밀어냈는데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를 보면 이렇게 좀 살아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4% 정도로 반등해주면서 물론 지금 시간이 새벽 1시라 장 끝나봐야 알지만 그래도 마이크론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잘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5일선도 회복해줬고 TSMC도 거의 20선 찍고 잘 올라가고 있고 인텔 또 뭐 IBM 이렇게 반도체 주가들이 좋아지면서 어제 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는데 아마 내일쯤 좀 오늘이죠 오늘 이따 아침에 이제 시장이 개장하면 좀 반등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직 20일선도 안 깨고 있기 때문에 뭐 추세가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하이닉스조차도 이게 20일선도 안 깨고 있죠, 그죠? 얘도 추세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다. 아직 상승 추세는 유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저 HLB도 매일 공부를 하고 또 하나가 이제 그 2차 전지를 매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자리 체크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2차 전지 이제 HLB 아까 보니까 중국하고 관련한 이슈가 하나 있어서 이거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제 카페에는 따로 올려놨어요. 카페도 이제 들어오시면 무료로 볼 게 많으니까 한번 보시고 유료 카페가 아니에요. 어제 다양하게 이제 그 가족분들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러저런 재밌는 얘기를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숙세지식 클럽이라고 보시면 나오고 많은 가족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 카페에다가는 요거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HLB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놨고 가람치를 이거 설명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이제 그 HLB가 캄넬주마 리보세라리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리보세라리 플러스 캄넬리주마 이 두 개의 병용요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3중 병용요법 요거에 대한 허가 심사가 중국에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의학 박사가 아니고 사실 추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또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이니까 뭘 하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죠.
예전에는 그 리보세라닙하고 캄네일주마 이 두 개만 했었는데 여기에 TAC라는 게 들어왔어요. 잠깐 볼게요. 자, 이렇게 아마 HLB를 저 오래 하신 분들은 HLB 어떤 기업인지 지금쯤 잘 아시거든요. 저기 리보세라닙 잘 아시죠? 그죠?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표적 항암제예요. 즉 리보세라닙이라는 표적 항암제하고 캄네일주마 면역세포가 암을 더 잘 공격하도록 돕는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 플러스 면역 항암제 요거 가지고 이제 예전 FDA 승인 심사도 받고 이제 신청도 하고 다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TAC라고 그래가지고 간 동맥과 학색 전술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예, 간암병분에 직접 항암제와 색전물질을 주입하는 국소 치료 뭐 이런 건데 요게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예전에 이중 병역요법이었는데 지금 삼중 병역요법을 한다는 거죠. 즉 전신 치료 플러스 면역 치료 플러스 국소 치료. 이 국소 치료까지 하면서 이런 거를 한 번에 묶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중국에서 이제 그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요 단계까지 왔다 그래요. 잠깐 살펴보면 자 이렇게 자 중국에서 어느 단계까지 왔나? 중국 규제 당국인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화하다가 3상 임상 결과를 근거로 본 심사 단계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 접수가 아니라 실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절차에 들어갔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굉장히 좀 결과가 좋게 나오면 어쨌거나 HB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죠. 이제 캄넬주마 쪽도 지금 CMC 부분이 중국에 좀 걸리는 거니까. 자, 그런데 뉴스는 항상 제가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인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본 정도고 항상 자리나 추세가 중요해요. 이게 중장기적 추세를 깨지 않았는지, 특히 장기적인 지표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HB를 보면 기본적으로 월봉에서 장기적인 추세를 깰 때는 5개월 선을 깨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아직도 5개월 선의 자리를 잘 잡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바닥 가격에서는 많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저점이 지금 36,000원짜리인데 고점 기준으로는 7만 원 찍었으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찍은 거거든요. 주가 이제 바닥에 두 배 정도 뛰면 조정이 들어와요, 원래. 저번 달 기준으로 20개선 위에 올려놨으면 더더욱 좋았겠지만 어차피 이제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마음도 모르는 거죠. 뭐 이번 달에 다 조정하면 되는 건데 되게 장기적인 지표는 5개월 선도 깨지 않았고 주봉에서 보면 이게 중기 추세권이 박스권인데 살짝 밀고 내려오긴 해도 추세가 20주선이 이렇게 위로 뻗어 있죠, 이렇게. 약간 단기 지표가 이상하게 뻗어 있는 거예요. 물론 60선까지 더 뻗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자 일봉에서 보셔도 이제 240에서 밑에 있을 때랑 주식이 이렇게 240 밑에 있을 때랑 240 위에 있을 때는 틀려요. 엄연히 제가 바닥권부터 이 주식을 잘 보러 간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좀 수익권에 있어 맞는 거죠. 특히 HB의 특성이 어제 금요일에 제가 설명드렸었나요? 이렇게 주말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60일선을 굉장히 잘 타고 올라가요. 특히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인 60일선이 우상향으로 뻗어 있다는 건 이게 이 캔들이 주가는 이렇게 출렁출렁할 수 있어도 이 장기적인 지표로 우상향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 하나가 어제 저점 찍은 자리 어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자리에서 이 꼬리 달고 올라간 자리가 240선 위에기 때문에 이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려고 하지 마요. 어떤 그 미래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아닌 한 어떤 사람도 그 미래 주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끔의 그런 채널도 있잖아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거고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240선 위에 있다는 자체가 일단 기준선 잡을 때 내가 트레이딩을 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지금 수익권에 있다면 241선만 안 깨면 일단은 추세가 잘 유지가 되는 거고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HLB가 지금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전에 기대감 갖고 이런 데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5개선만 깨지 않으면 아직은 괜찮다. 즉 어제처럼 시장이 크게 무너져도 장기적인 지표는 5개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LB 제약도 마찬가지 거죠. 그죠? 5개선 위에 잘 있습니다. 이 장기적인 지표는 5개선 안 깨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은 어제 날짜 기준으로 아직 긍정적인 부분이고 어제 좀 시장이 좀 많이 밀려서 떨어지긴 했어도 실제로 지금 미증시 나스닥이나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좀 반등해 보기를 잠깐 기대해 봅니다. 다른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H나 HLB나 HB 차익이 움직이면 이 동조화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또 하나 금강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이제 2차 전지인데 에코프로 대단하죠. 그죠? 어제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잘 버티고 있어요. 특히 에코프로 월봉 차트를 보면 이제 제가 얘기한 자리 사실 여기거든요. 여기 바닥부터. 바닥에서 제가 얘기했을 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이 친구가 거의 이제 6만 원 정도 됐어요. 6만 원짜리 주가가 3배를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 조정 들어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예전에 고점에 올리신 분들이 있긴 한데 제가 나중에도 꼭 설명드리겠지만 월봉 고점에서 쫓아가 갈 자리가 아니에요. 물 좀 한 잔 마시면서 할게요. 제가 이때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주식을 사려면 이렇게 월봉 바닥에서 사라. 나중에 뛸 때 또 올라가가지고 막 이런 데 쫓아가 살려고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까 바닥에 타시라고 알려드렸거든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이제 장기적인 추세를 깨지 않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게 월봉 5개선까지 거리가 멀잖아요. 이게 중기 추세하고도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저까지 기다리기 힘들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신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 5일선도 깨지 않았죠. 지금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제가 이걸 땡땡이라고 하거든요. 대량거래 터진 다음에 이틀 쉬는 거. 물론 5일선 깨면 여기 11선까지도 수정이 들어오는데 아직은 5일선조차도 깨지 않고 있으니까 에코프로도 내일 5일선만 깨면 괜찮을 것 같고 자, 에코프로 비해는 5일선을 깨긴 했는데 주봉에서 중기추세, 즉 5일선 위에 있죠. 중기추세 유지가 되고 월봉에서 에코프로만큼 많이 올라간 친구는 아니에요. 특히나 뭐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추세 여전히 강하고 ESS나 로봇 쪽 같은 산업군이 커지면 2차 전지 커지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가 월봉에서 에코프로 비해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은 되는데 이곳은 깼기 때문에 11선 같은 자리 안 깨고 돌아 나가면 다시 한번 볼만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월봉 예치가 낮다. 이 고점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이제 제가 그런 말씀 꼭 드리는데 항상 제 영상은 참고로만 보셔야 돼요. 저도 2차 전지가 뛸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걸 함부로 딱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부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자리를 깨지 않는 걸 확인해야 되고 내가 월봉에서 과연 고점에 샀는지 이런 데 사면 안 되겠죠. 당연히죠. 그리고 추세가 우하향일 때 사면 안 돼요. 주식은 추세가 우상향일 때 사는 거죠. 우상향일 때도 이게 계속해서 쭉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조정권을 노려보는 게 맞다 생각하시면 돼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일봉에서 보면 11선 정도 같은 낙엽이 자꾸 깨면 기다렸다가 20선 근처에서 매수하면 괜찮을 정도로다가 월봉 해치가 높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에코프로 H에는 이제 뭐가 걸렸냐면 이게 단기가을증 예고 걸렸거든요. 이러면 조금 좀 지지부진해지긴 하는데 이게 또르륵이에요, 또르륵. 그러니까 가족분들 잘 알려드렸었는데 주가가 이제 이렇게 빵 때렸다가 착 날아가잖아요. 음봉 3번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이게 흑산봉이라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르륵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상태에서 5일선을 안 깨게 되면 상당히 좋을 때가 있어요. 물론 단기갈증 예고가 걸렸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기준선을 5일선 잡으시면 되고 또 에코프로 HN이 월봉에서 엄청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정이 들어오면 예전에 왜 제가 삼성 SDI가 됐든 에코프로가 됐든 에코프로 BM이 됐든 20개선만 안 깨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에코프로 H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0개선만 안 깨면 돼요. 그러고 지금 뭐 단기거리 걸리든 뭐 떴든 어쨌든 간에 월봉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아직도 바닥권에 있잖아요. 주식이. 나중에 또 날아가지고 이런 데 살려고 하지 말고 바닥권에 있을 때 에코프로처럼 제발 부탁이니까 살려면 이런 데 사고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동범에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바닥주를 좋아하는 바닥 채널이에요. 명심하시고 아직 뭐 크게 올라간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포스코프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월봉에서 보면 5개선이 튼튼히 자리 잡고 있어요. HB처럼 5개선을 깨면 안 돼요. 특히 60개선까지 뚫은 골든크로스가 생겼기 때문에 월봉의 장기적인 추세조차도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삼성 SDI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어제 좀 적자 폭이 좀 확대됐다 그랬죠. 그죠? 근데 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가 나와서 만약 밀렸다 하더라도 결국 5개선 같으면 안 깨면 돼요. 예전에 에코프로 날아가기 전에 지금 날아가서 그린 건데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에코프로가 이렇게 날아가다 멈추더라도 결국 5개선만 안 깨면 괜찮습니다고 알려드렸거든요. 5개선 안 깨고 이렇게 빵 때린 거예요, 얘가. 마찬가지로 삼성 SDI나 에코프로 BM이 됐든 에코프로 HN이 됐든 포스코 퓨처이 됐든 정확하게 5개선만 안 깨면 장기적인 추세 유지가 돼요. 5개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개월간의 평균값을 선으로 그리는 거죠. 특히 포스코표처럼 미국에 이제 그 한쪽 어떤 기업에 투자했다고 잘 알려드렸죠.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서 오히려 이제 상황이 좋아졌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모든 좋은 뉴스 상황이 됐을 때 월봉의 고점이 아니면 괜찮아요. 모든 좋은 뉴스 소지와 함께 월봉 고점에서 이제 걔네한테 물량을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세력이 여기서 사가 여기서 물량을 넘기겠어요. 그죠? 이런 데 넘기겠지. 그러니까 포스코프 채널이 높은 자리가 아니고 삼성 SDI 아직 60개선도 못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5개선 위에 있으니까 장기적인 추세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은 거고 LNF도 마찬가지고 이게 3번 차트죠. 21선만 깨면 되고 LNF도 월봉에서 5개선 잘 지켜주고 있어요. 60개선까지도 못 갔고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중에 또 이렇게 월봉 바닥에서 좀 보라고 그랬더니 여기서는 안 보고 있다가 나중에 막 23만원 30만원 가 있는데 또 여기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에코프로처럼 이 바닥에 있을 때 주식은 바닥에 있을 때가 사기가 마음이 제일 편한 거예요. H앱이나 2차전지가 제가 지금 H앱이나 2차전지를 매일 공부하면서 찍는 이유가 아주 크게 뛰지 않았고 월봉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열심히 오늘 개인적으로 공부한 종목들도 오늘만큼은 어제만큼은 좀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을 보내긴 했어도 그 와중에 뛰는 애들이 있고 그 와중에 상한가 간 친구가 있어요. 우리 공부한 종목들 중에
사실 저게 시장만 좋으면 우리 이렇게 나이 경쟁이 나이 공부해서 매일 공부하는데 보통 뭐 상한가 몇 개씩 나오고 싹 날아가거든요. 근데 어제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조금 힘들더라고. 그래도 어쨌거나 상한가 한 개가 나왔고 몇 종목들이 굉장히 잘 떼어주는 그런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종목들이 줄을 많이 거쳐서 우리 채널이 바닥 채널이라 지금 뭐 떨어져가지고 손실권에 있다기보다는 우리 종목들은 아마 많이 올라갔다가 잠깐 조정받는 정도, 수익을 좀 토해낸 정도 아마 이렇게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지금 시간이 이제 한 13분인데 아마 오픈은 이제 지금 영상들을 못 보시기 때문에 오픈하면 6시에 아마 예약을 걸어놓고 6시 오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정 씨가 지금 어쨌건 아직은 좋은데 끝나봐야 알거든요. 마이크론이라는 게 주가를 확인해 보시고 반도체 소부장들 괜찮아요. 사실은 원체 우리나라 역대급 수출 실적을 이끈 게 이제 반도체거든요. 괜찮으니까 반도체 종목들 중에 영업이익이 좋거나 이런 친구들 꾸준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투자,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